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134페이지 04-2번 소형 사무실 도면의 블록 삽입하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을 했다시피 블록이라는 객체 자체는 반복 사용을 위해서 고안된 객체의 유형이에요. 그렇다는 뜻은 도면에는 동일한 객체를 집어넣을 일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블록을 도면에 집어넣는 방법이 여러 가지 구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 각각을 개략적으로 소개를 할 텐데, 그것들 중에 본인에게 가장 편하다 싶은 걸 골라서 사용하시면 될 거예요. 자, 가장 먼저 아주 직관적인 방법이 있죠. 머리를 쓸 필요도 없고 몸만 쓰면 됩니다. 블록을 찾아서 복사하는 거예요. 컨트롤 C를 사용해서 복사를 하셔도 되고요. copy, cp 혹은 co를 사용해서 복사해서 붙여 넣어도 됩니다. 이게 가장 직관적인 방법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실제 사용하는 도면은 이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 사용하게 될 도면은 이렇게 복잡하고, 이쪽 부분을 작업하다가 내가 넣고 싶은 도면을 다른 곳에서 찾아서 만약 이 심볼을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복사한 뒤에 다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서 붙여 넣어야만 하죠. 이렇게 엄청나게 복잡하고 무거운 도면에서 이쪽을 봤다가 이쪽을 봤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건 굉장한 시간 낭비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블록을 사용하고 싶은데 현재 도면에 없다면 본인이 갖고 있는 파일을 열어가면서 이게 어디 있는지를 찾아야만 해요.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그 시간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오토캐드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가장 먼저 설명할 기능은 여태까지 제가 설명하면서 보여드린 리본 메뉴에서 삽입 버튼을 클릭하면 표시되는 요 작은 창이에요. 이걸 블록 갤러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블록 갤러리에는 현재 사용 중인 도면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블록이 표시됩니다. 앞의 도면으로 다시 넘어가서 블록 갤러리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굉장히 많은 블록들이 저장이 되어 있어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도면 같은 경우엔 블록이 굉장히 적은 편에 속합니다. 실제 도면엔 이거보다 훨씬 많은 종류의 블록이 사용되죠. 그리고 그 때문에 이 블록 갤러리는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사용되진 않아요. 이 수많은 블록 중에 내가 원하는 걸 찾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거든요. 다만 이름을 알고 있다 그러면 이름은 순서대로 정렬되기 때문에 찾기가 한결 편해지기는 하지만 어쨌든 사용하는 블록이 많기 때문에 불편한 건 매한가지입니다. 물론 이 갤러리를 크게 확장해서 볼 수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이 블록 갤러리는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인터페이스는 아닙니다. 간단한 도면을 그릴 때는 굉장히 편하지만 도면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사용하기 불편하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다음 기능으로 넘어가기 전에 추가로 한 가지만 설명을 하자면 이 블록 갤러리에 미리 보기 대신 이름으로 표시되는 게 더 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앞의 도면에서 블록이 이렇게 많을 때 내가 사용하고 싶은 블록의 이름을 알고 있다 그러면 미리 보기가 필요 없잖아요. 그런 분들은 저 미리 보기를 제어하는 환경 변수인 갤러리 뷰라는 환경 변수를 1에서 0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미리 보기 대신 이름만 나열돼서 이름을 알고 있는 경우엔 좀 더 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추가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의 성능이 떨어지면 이 미리 보기를 생성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거든요. 오토캐드를 좀 더 가볍게 사용하고 싶다 그런 분들도 이 변수를 0으로 수정하는 걸 추천합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갤러리 뷰 외에 아주 오래전부터 전통적으로 사용되던 인터페이스도 있어요. 바로 인서트, 단축 명령어로는 i를 입력하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인데 2020 버전부터는 이 인서트라는 명령어가 블록스 팔레트로 대체되었습니다. 요거는 좀 이따 설명을 할 거고요. 2019 버전까지는 인서트를 입력을 하면 삽입이라는 대화 상자가 표시되는데 현재는 명령어가 클래식 인서트로 변경되었어요. 2020 버전 이후에도 삽입 대화 상자를 사용할 수 있는데 명령어만 바뀐 겁니다. 어쨌든 이 기능을 실행하게 되면 삽입이라는 대화 상자를 통해서 본인이 사용하고 싶은 블록을 선택할 수 있어요.
다만 불편할 뿐이죠. 블록 갤러리에서는 이미지를 보면서 선택할 수 있었지만 여기서는 이름으로만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블로그 이름을 지정하면 오른쪽에 미리 보기가 표시되죠. 그리고 추가로 찾아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본인이 선택한 DWG 파일 자체를 블로그로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사용하는 게 많이 불편해요. 블록을 미리 보기 없이 이름으로만 선택해야 하고 다른 파일을 집어넣을 수 있긴 하지만 그 파일을 통째로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파일 내부에 들어가 있는 요 블록만 갖고 오고 싶다. 그런 작업이 삽입이라는 대화 상자에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요 기능이 블록스 팔레트로 대체된 거죠. 자, 예전 버전에선 저렇게 불편하게 사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오토캐드 디자인 센터라는 기능도 있습니다. 전체 명령어는 AD 센터고요. 단축 명령어는 DC 또는 ADC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기능은 단축 키로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컨트롤 숫자 2번이죠. 컨트롤 1은 특성 팔레트를 열고 닫는 거고 컨트롤 2는 오토캐드 디자인 센터를 열고 닫는 단축키예요. 자, 이 팔레트를 펼치면 왼쪽에 트리가 쭉 보일 텐데 여기에서 본인이 사용하고 싶은 도면을 선택하는 겁니다. 저는 이 파일을 선택을 해볼게요.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내부로 들어와질 거고요. 그리고 본인이 사용하고 싶은 정보를 현재 도면으로 끌고 들어오면 됩니다. 이 기능은 블록뿐만이 아니라 문자 스타일, 도면층, 다중 지시선 스타일, 외부 참조, 치수 스타일, 기타 등등 도면 내에 저장되는 것들을 모두 가져올 수 있어요. 도면을 열지 않고도 그 내부에 들어가 있는 설정을 현재 도면으로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 중에 블록을 더블 클릭하면 내부에 들어있는 블록들을 쭉 읽어올 거고 그렇게 읽어온 것들을 현재 도면에 삽입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드래그 앤 드랍이랑 더블 클릭 둘 중 하나로 하시면 돼요. 더블 클릭을 하면 앞에서 봤던 삽입이라는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될 거고 확인 버튼을 눌러서 본인이 원하는 위치에 배치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드래그 앤 드랍을 하면 바로 도면에 삽입되는데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을 할 경우엔 정확한 위치를 지정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블로그의 경우에 드래그 앤 드랍이 불편하다는 거고 문자 스타일이나 도면층이나 이런 것들은 드래그 앤 드랍이 훨씬 편하겠죠. DIM을 드래그 앤 드랍으로 집어 넣었으니까 도면층 특성 관리자를 열면 DIM이라는 도면층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죠. FUR, 현재 FUR이 없죠. 이걸 드래그 앤 드랍으로 가져오면 FUR이라는 도면층을 현재 도면으로 한 번에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오토캐드 디자인 센터를 사용하면 다른 도면에 저장되어 있는 블록을 현재 도면에 가져올 수 있어요. 그리고 블록뿐만이 아니라 다른 정보들을 왔다 갔다 하기 편해서 이걸 활용하기도 하지만 보시다시피 미리 보기가 작고 전체 인터페이스가 큰 면적을 요구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회사에 가면 듀얼 모니터를 쓰니까 면적이 큰 건 불편하지 않겠지만 문제는 미리 보기가 작다는 거죠. 지금 표시되고 있는 게 가장 큰 거고 아무리 크게 키워도 이게 한계라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도면을 열지 않고 정보를 가져올 수 있는 건 꽤나 큰 장점이긴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툴 팔레트라는 기능도 있어요. 전체 명령어는 툴 팔레트고요. 단축 명령어 TP로 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축 키로는 컨트롤 숫자 3번으로 열었다 닫았다 하실 수도 있어요. 1번은 특성, 2번은 디자인 센터, 3번은 툴 팔레트. 요걸 활용해서도 사용하실 수 있는데 도구 팔레트 같은 경우엔 현재 도면에 있는 블록을 집어넣는 기능은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자주 사용하는 블록들을 추가하고 그렇게 모아놓은 블록을 반복 사용하기 위한 인터페이스죠. 일종의 라이브러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왼쪽이나 오른쪽에 표시되는 탭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새 팔레트, 이름은 본인이 편한 대로 마이블록 이런 식으로 직접 지정을 하시면 되고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면의 블록을 드래그 앤 드랍으로 집어넣어서 이렇게 추가를 하고 나중에 사용을 할 땐 클릭해서 집어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툴 팔레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가 별도의 재생 목록으로 올려둔 게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걸 찾아보시면 되고요.
자주 사용하는 블록을 모아놓고 사용을 하고 싶다. 그러면 툴 팔레트가 꽤나 편한 방법이긴 합니다. 다만 본인이 사용하는 오토캐드가 최신 버전에 가깝다. 그러면 툴 팔레트보다는 다음번에 제가 설명할 블록스 팔레트를 활용하는 게 훨씬 편할 거예요. 하지만 블록스 팔레트가 없는 2019 이하의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에겐 적극 추천하는 인터페이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블록스 팔레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앞에서 설명을 했던 인서트, 단축 명령으로는 i를 입력하면 오토캐드 2020 이상의 버전에서는 이렇게 블록스 팔레트라는 게 표시될 거예요. 단축 명령어는 i, 요걸 입력을 하면 인서트라는 기능이 실행이 되는데 사실 요 팔레트를 여는 명령어는 블록스 팔레트입니다. 블록스 팔레트로 열고 블록스 팔레트 클로즈로 닫고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초기 상태의 오토캐드에서는 i로 블록스 팔레트만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단축 명령어를 추가하는 걸 추천을 합니다. 제가 앞에 영상에서도 설명을 했다시피 메모장을 사용해서 단축 명령어를 추가하면 편한 기능들이 꽤 있거든요. 앞에서는 도면층 특성 관리자 닫는 거 요 정도만 설명을 했었는데 인서트로 검색을 해보면 인서트가 i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닫는 단축 명령어는 지정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i랑 비슷한 II 이런 식으로 블록스 팔레트 클로즈 요렇게 단축 명령어를 지정하면 i로 열고 ii로 닫을 수 있게 되겠죠. PGP 파일을 저장한 뒤에 오토캐드에서 reinitiate 요걸로 PGP 파일만 다시 읽어와라 요렇게 시키면 i로 열고 ii로 닫고 요렇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블록스 팔레트라는 건 블록을 집어넣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추천해요. 다만 꽤나 최근에 추가된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버전에 따라서 옵션이 표시되는 게 다르고 왼쪽이나 오른쪽에 표시되는 탭도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게 2020 버전에 추가돼서 2023 버전쯤에 안정된 인터페이스거든요. 어쨌든 현재 도면이라는 탭에는 현재 사용 중인 도면에 저장되어 있는 블록들이 쭉 표시될 거예요. 사용하고 싶은 블록을 클릭, 그 다음에 클릭 이렇게 클릭 몇 번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건데 다만 주의해야 되는 건 클릭을 하면 삽입점을 기준으로 본인이 원하는 위치를 정확하게 짚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좌표도 직접 지정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좌표를 입력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는 게 드래그 앤 드랍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을 사용을 할 경우에 본인이 원하는 위치를 정확하게 짚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대충 집어넣고 다시 선택해서 이동시켜야만 하기 때문에 블록스 팔레트를 활용을 할 땐 클릭하고 클릭한다. 제가 앞에서부터 반복 설명을 했듯이 오토캐드에서는 드래그를 사용하면 불편한 부분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블록스 팔레트로 블록을 집어넣을 때에도 클릭하고 클릭하는 겁니다. 드래그하는 게 아니라 클릭하고 클릭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현재 도면 탭에는 현재 사용 중인 도면에 있는 블록들이 모여 있고 최근 탭엔 최근 사용한 블록들이 순서대로 쌓입니다. 마치 오토캐드의 시작 탭에 그동안 사용했던 도면들이 순차적으로 쌓이는 것처럼 블록스 팔레트에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사용했던 블록들이 순차적으로 쌓이는 거죠. 그리고 요걸 제거하고 싶다. 그러면 최근 리스트에서 제거 또는 최근 리스트 지우기를 통해서 비울 수도 있기는 하지만 사용한 히스토리가 쌓이면 어떤 도면에서 사용했는지 찾을 필요가 없으니까 계속 쌓아두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자, 이렇게 최근 도면은 사용하는 것들이 쭉 쌓이는 거고 즐겨찾기는 앞에서 설명을 했던 툴 팔레트와 비슷하게 라이브러리입니다. 본인이 자주 사용한다 싶은 블록들을 즐겨찾기에 등록을 해두면 라이브러리처럼 여기저기에 반복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대변기를 자주 사용한다.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한 뒤에 즐겨찾기에 복사. 그러면 여기에 추가가 될 거고 이뿐만 아니라 다른 도면에서 내가 원하는 블록이 있다. 예를 들어서 모터 1 요걸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우클릭해서 복사하면 들어올 거고 그 이후에 아무 도면에서나 클릭해서 삽입하면 블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툴 팔레트로 라이브러리를 구축하는 것보다는 블록스 팔레트에서 즐겨찾기로 라이브러리를 구축하는 게 훨씬 사용하기 편해요.
아무거나 블록이다 싶은 거, 자주 사용할 거 이렇게 등록을 해놓고 사용하면 블록을 도면에 집어넣는 일이 한결 편해질 겁니다. 이외에도 라이브러리라는 탭에서는 특정 파일이나 폴더를 지정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도면을 통째로 집어넣는다거나 혹은 특정 파일 내부에 있는 블록을 읽어와서 집어넣는다거나 그런 작업도 가능하긴 한데, 이렇게 블록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려면 미리 보기를 생성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 사용할 땐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다는 거, 요 점은 유의하셔야 할 거예요. 라이브러리 열기 버튼을 클릭하면 탐색기가 열릴 거고, 여기서 폴더를 선택하거나 혹은 파일을 선택한 뒤에 열기 버튼을 누르면 요렇게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미리 보기를 만드느라 시간이 조금 걸리는 거고, 미리 보기를 다 만들면 화면에 표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화면에 표시가 되면 바로 해당 도면을 열지 않고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블록을 마우스 클릭으로 현재 도면에 집어넣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블록스 팔레트는 블록을 도면에 삽입하는 모든 기능들을 하나의 팔레트에 다 때려 넣은 기능이에요. 라이브러리를 만든다거나 특정 도면 또는 특정 폴더에 있는 도면을 열지 않고도 그 내부의 블록을 가져온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을 모아둔 거라서 한번 익숙해지면 굉장히 편한 기능이고 개인적으로 가장 추천하기도 해요. 자,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블록을 집어넣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텐데 설명을 끝내기 전에 자동 배치 요 옵션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자동 배치라는 옵션은 최근에 추가된 기능인데 어떤 기능이냐 하면 현재 화면에 표시되고 있는 것들을 읽어서 블록을 어디쯤에 배치하는 게 좋을지를 오토캐드가 제안해주는 기능이에요. 예를 들어 현재 사용 중인 도면에 이렇게 폴리선이 있고 변기가 배치되어 있다. 이 상태에서 여기에 변기를 넣고 싶으면 그냥 대변기를 클릭하고 근처로 마우스 커서를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토캐드가 주변의 컨텍스트를 읽어서 적절한 위치에 알아서 배치를 해줘요. 물론 사용하고 있는 도면이 복잡하면 한 가지 위치가 아니라 여러 가지 위치를 제한할 수도 있긴 하지만 이 옵션 생각보다 쓸만해요. 최신 버전을 사용하고 있는 분들은 연습을 몇 번 해보면 금방 익숙해질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블록을 집어넣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이제부터는 직접 해보세요. 도면에 블록 삽입하기. 이 내용을 통해서 왼쪽에 있는 블록들을 오른쪽에 적절한 위치에 한번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가장 편한 건 블록스 팔레트를 사용하는 건데 가장 먼저 이쪽에 문을 집어넣어야겠죠. 문을 클릭하고 마우스 커서를 움직인 뒤에 적절한 위치에 집어넣으면 되는데 지금 만들어져 있는 문의 삽입점이 오른쪽 아래의 끝점이니까 개구 부위 오른쪽 끝에 집어넣겠습니다. 실제 작업에서는 꼭 이렇게 집어넣지 않고 삽입점에 맞춰서 적절한 위치를 기준으로 맞춰서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저는 지금은 오른쪽 아래를 기준으로 이렇게 맞춰서 집어넣겠습니다. 자, 블록을 집어넣었는데 개구부보다 크기가 조금 작아요. 그래서 이걸 크게 키우고 싶은데 이렇게 크기를 조절할 때 사용을 하는 게 축척이라는 기능입니다. 전체 명령어는 스케일이고요. 단축 명령어는 앞에 두 글자 SC를 입력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 외에도 블록은 특성 팔레트에 축척이 표시되죠. 이걸 통해서도 제어를 할 수 있기는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몇 배로 키워야 되느냐? 이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축척이란 기능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리본 메뉴의 버튼을 클릭하든 명령어를 입력하고 문을 선택하든 혹은 문을 선택한 상태에서 명령어를 입력해서 실행하든 본인이 편한 방법으로 지정을 하시면 되고요. 기준점은 상황에 맞게 지정을 하셔야 합니다. 이 기준점을 기준으로 배율이 특정되거든요. 기준점을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해서 지정을 하면 이렇게 입력한 배율에 따라서 크기가 조절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2배다. 그러면 제가 기준점으로 삼은 요 점에서 여기까지의 거리 그리고 그 방향대로 1배, 2배 그리고 이쪽으로도 1배, 2배 그래서 요 위치에 문이 생기게 될 겁니다. 진짠지 한번 입력을 해보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축척이라는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특정 배율을 입력해서 크기를 조절해야 되는데 이렇게 배율을 숫자로만 입력하면 사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참조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복사라는 옵션은 대칭이나 회전 같은 기능에서 써봤던 것처럼 원본 객체를 남기는 기능이고, 참조는 몇 배로 지정을 할 건지를 숫자가 아니라 마우스 커서로 지정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예를 들어 여기서부터 요만큼을 이렇게 지정한다 라는 뜻인데, 지금 보면 감이 안 올 겁니다. 왜냐하면 기준점이 객체와 떨어져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축척을 사용을 하는데 기준점을 요점으로 잡는 거예요. 본인이 키우고 싶은 객체의 길이를 측정할 수 있고 대상이 될 길이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점은 요점으로 잡는 겁니다. 그래서 참조라는 옵션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여기까지로 늘려라, 이런 식으로 원본을 선택하고 대상을 선택해서 전체적인 크기를 제어하는 거죠. 이 참조라는 옵션은 이렇게 한 점을 공유할 수 있도록 겹치는 게 핵심입니다. 자, 이렇게 문을 배치를 했다면 오른쪽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집어넣으시면 돼요. 블록스 팔레트에서 문을 클릭해서 집어넣는다. 이때 명령행을 보면 회전이라는 옵션을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이 외에도 블록스 팔레트에서 회전 각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90도 회전된 상태에서 집어넣겠다, 이렇게 입력을 해놓고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기초 상태인 0도로 지정을 해놓고 블록을 집어넣을 때 회전, 요 옵션으로 마이너스 90도 회전시켜서 집어넣어도 되고요.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본인이 편한 대로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일단 블록을 삽입해 놓고 회전시켜도 괜찮긴 하겠지만 같은 작업 여러 번 할 필요 없으니까 옵션까지 설명을 했던 거고요. 이번에도 간격이 조금 비니까 축척, 요 기능을 사용을 해서 기준점은 두 개의 거리가 교차되는 요 위치, 그리고 참조 옵션을 사용해서 요 끝까지의 거리를 개구부에 맞춰라,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 대변기랑 세면대도 적절한 위치에 집어넣으시면 되는데, 요번에는 두 개의 블록을 순차적으로 같은 각도로 집어넣을 거니까 옵션을 사용해서 90도로 먼저 설정을 해줄 거고요. 그런 다음 대변기 적절한 위치에, 세면대도 적절한 위치에, 본인이 편한 위치에 배치를 하시면 됩니다. 책에서는 요 문도 반대로 되어 있네요. 대칭 기능을 사용해서 반대로 돌려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화장실에 필요한 블록들을 배치를 했으면 마지막으로 아래쪽에 의자를 배치하시면 되는데, 이번에 사용할 건 현재 사용 중인 도면에 있는 블록이 아니라 체어라는 별도의 파일로 저장되어 있는 요 파일을 통째로 블록으로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물론 이 파일을 열어보면 블록으로 만들어져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각각의 객체로 존재하는 상태인데, 이렇게 개별적인 DWG 파일을 블록으로 현재 도면에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방법은 클래식 인서트를 사용하거나 혹은 블록스 팔레트에 있는 라이브러리의 블록을 사용하거나, 요건 버전마다 조금씩 다른데 블록스 팔레트로 연결될 수도 있고 대화 상자가 열릴 수도 있어요. 어쨌든 요걸 사용하거나 또는 블록스 팔레트에 있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겠죠. 오른쪽에 있는 버튼을 클릭한 뒤에 본인이 사용하고 싶은 파일을 찾아 들어갑니다. 04번 폴더 안에 있는 체어, 요 도면을 블록으로 넣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지정을 하면 선택한 도면에 블록이 있는 경우엔 블록들이 쭉 나열되고 맨 앞에 체어.dwg, 이렇게 본인이 선택한 도면 파일의 이름과 똑같은 게 한 개 표시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체 파일이 표시되는 버튼은 그 파일을 통째로 블록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지금 90도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걸 0도로 바꾸고 이 버튼을 클릭해서 가져오면 현재 도면에 cheer.dwg라는 이 파일을 블록으로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블록의 이름은 파일의 이름과 동일합니다. 체어를 블록으로 가져오는데 90도로 회전시켜서 한번 집어넣고, 요번에는 마이너스 90도로 회전시켜서 한번 집어넣고 적절한 위치에 배치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다른 파일에서 블록을 가져올 때, 이럴 때 주의해야 되는 게 이름이 동일한 블록이 있으면 경고 메시지가 표시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도면엔 문이라는 블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도면엔 문이라는 도면이 또 있는데 이 블록엔 가운데 원을 하나 추가해 둔 상태예요.
앞에 있는 도면이랑 뒤에 있는 도면이랑 문이라는 블록이 있는 건 똑같은데 데이터가 조금 다른 거죠. 자, 이 상태에서 문이라는 블록을 사용을 하면 바로 최근 탭에 문이 추가가 됐을 거고, 그리고 이렇게 추가된 문이라는 블록을 현재 도면에 집어넣으려고 하면 지금 보고 있는 이 도면엔 문이라는 블록이 이미 정의되어 있죠. 이렇게 이름이 중복된 블록이 있을 경우엔 경고 메시지가 표시되고, 이때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자, 일단 블록 재정의를 클릭하게 되면 현재 있는 도면의 문이라는 이 블록을 제가 집어넣는 블록으로 교체하게 돼요. 요렇게 말이죠. 그래서 원본 도면, 현재 사용 중인 도면에 작성되어 있던 블록이 형태가 바뀝니다. 블록은 반복 사용하는 거니까 이것만 바뀐 게 아니라 화면에 보이지 않는 다른 것들도 한 번에 싹 바뀌어 있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재정의 안함, 요걸 선택해 볼게요. 그러면 저는 동그라미가 없는 문을 삽입하고 싶었지만 현재 사용 중인 도면에 있는 블록과 이름이 똑같으니까 제가 집어넣을 블록 대신 현재 정의되어 있는 블록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게 재정의 안함인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져오는 블록의 이름에 숫자를 임의로 집어넣는 거예요. 요것도 최근에 추가된 옵션이라 버전이 조금 낮은 분들은 요 옵션 자체가 표시가 안 될 건데, 블록의 이름을 바꾸는 경우엔 원래 있었던 문 대신 문 괄호 열고 1이라는 게 추가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런저런 파일에 있는 다른 것들을 현재 도면에 불러와서 추가할 때에 이름이 동일하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사용자가 직접 입력해 줘야만 한다는 거. 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영상을 마치기 전에 제가 앞에 영상에서도 설명했던 걸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강조를 하자면, 블록 갤러리나 블록스 팔레트나 여기에 표시되는 미리 보기는 형상의 미리 보기가 표시됩니다. 원점과 관계없이 형상의 미리 보기가 표시돼요. 이게 예전 버전에서는 원점까지 반영을 해서 표시를 했었는데, 버전이 올라오면서 현재는 원점과 관계없이 형상만 표시됩니다. 그래서 블록을 집어넣을 때 어떤 건 마우스 커서 옆에 이렇게 딱 붙어서 표시가 되지만 어떤 건 멀리 표시가 되는 것들도 있어요. 제가 블록을 만들 때 기준점을 정확하게 지정을 꼭 해야 된다 그런 게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미리 보기에 표시되는 건 원점과 관계없이 형상에 대한 것만 표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블록을 집어넣으려고 할 때 아무것도 들어오는 게 없는 것처럼 화면에 표시되는 경우가 생기는 건데, 이건 어디까지나 블록을 만든 사람의 책임입니다. 블록을 만들 땐 반드시 원점까지 사용하기 편한 위치로 지정해야 된다는 거, 요 점은 꼭 명심하셔야 해요. 자, 여기까지가 제가 이번 영상에서 설명할 내용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143페이지 04-3번 콘크리트 재질 정확한 치수의 타일 표현하기, 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